자,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종목은 여기서 잠깐 의견 하나 또 올라주셔가지고 우리 준쏘님이 150달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이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, 그럼 유가도 엄청난 하락을 피할 수 없다. 사우디가 100불 이상을 원하지 않는 이유다.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사실 150달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. 그 얼마 전에 우리 시티그룹인가에서도 내놨을 때에도 일단 100달러는 찍을 거다. 지금 이런 공급 부족 때문에 100달러는 찍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100달러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. 그래서 다시 내려올 거다. 라는 이야기 시티그룹에서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JP모건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거 저희가 그러니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도 주시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3년 전망이긴 한데 그 얘기는 그 3년 동안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, 근데 아무튼 요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렇게 또 다양한 의견도 같이 나누니까 또 좋습니다. 자, 특징주로 다시 넘어와서요. 우리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, 테슬라가 지난주에 4%나 하락을 했습니다.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. 테슬라가 이 주간 단위로 이 평균 판매량을 또 집계가 되고 있는데, 이게 6월부터 8월까지는 주간 단위로 평균 13,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9월 들면서 주간 평균이 9,000대로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13,000대에 팔던 게 9,000대로 떨어졌으면 거의 지금 30% 정도가 감소를 한 겁니다. 이 이유는 일단 모델3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. 이 모델3 같은 경우에 9월 11일부터 17일 그 주간에 240대 파는데 그쳤다고 해요. 이게 원래는 주간별로 한 2,000대, 3,000대까지도 판매가 되던 건데, 이 모델3 이게 약간 대중화 모델인데 이게 판매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전체적인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, 그 이유는 얘들 지금 새로운 모델 출시 앞두고 있잖아요. 10월부터 뉴 모델 3, 요 새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사려고 기존 모델은 안 사잖아요. 그래서 그 영향이 일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. 그래서 10월부터는 그래도 이게 좀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일단 현재의 성과는 좀 부진하게 결과치는 나오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월가에서는 중국 판매가 약간 부진하면서 3분기 이 테슬라의 인도량 요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시장의 컨센서스만큼 이걸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악재로 작용했고, 여기에 플러스 우리 캐시우드가 지난주에 테슬라 17만 주를 또 매도한 것으로 여기 또 공지가 됐어요. 공시가. 그러면서 좀 악재가 많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캐시우드는 테슬라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건 아니에요. 이분은 지금 테슬라 10년 뒤에는 지금의 10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,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추가 하락하면 더 산다던가 그런 전략이겠지, 테슬라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거. 하지만 이게 일단은 부담은 줄 수 있죠. 저희가 하루하루 매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렇게 요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시젠입니다. 시젠은 오늘 3.5%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시젠은 암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방광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이 진행이 됐는데, 이게 되게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러니까 시젠이 단독으로 만든 약물, 이 치료제는 아니고요. 이 머크사의 암 치료제, 요 키트루다가 매우 유명해요. 근데 요 머크사의 키트루다와 아스텔라스와 시젠의 페드세브란, 요것도 이제 치료 약물인데 요거를 병용한 요법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해보니까 그냥 기존의 항암 화학요법만으로 치료를 했던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생존기간과 무진행 생존기간 모두가 다 개선되는 것으로,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늘었다는 거죠. 그런 것으로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.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
세 번째는 스퀘어 스페이스입니다. 이 기업도 한 4%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. 디지털 출판 및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 기업. 무슨 말인지 너무 헷갈리는데,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왜 각각 전자상거래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개인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들이 그러려면 이거를 판매를 하려면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 요 전자상거래용 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플랫폼 자체를 만들어주는, 그러니까 거기에다 내가 일부 구독료를 내고 그 하나의 틀을 이용을 해서 내 그 전자상거래 홈피로 만들 수 있는, 홈피라는 말이 좀 전자상거래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사이트, 그죠?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 구성 요 골격을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요 스퀘어 스페이스에 대해서 월가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. UBS의 크리스 쿤타리치라는 애널리스트가 스퀘어 스페이스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$40를 신규로 제시를 한 건데, 이날 종가 대비해서 여전히 40%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. 그래서 스퀘어 스페이스는 정말 광범위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글로벌 시장 확장과 이 구독료를 계속 더 높이고 있나 봐요. 그래서 더 높은 구독료로 인해서 2025 회계연도에는 최소 10% 중반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. 그리고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마진 확대로도 이어진다 라는 점에서 스퀘어 스페이스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.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은 사실 이건 알리바바 얘기가 아니고요. 사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동반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. 알리바바는 5%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. 징동닷컴도 2%, 텐센트 뮤직 한 4.3, 바이두 3.4, 비리비리는 중국의 OTT 기업이라고 해요. 이 기업이 한 5.6%, 그리고 샤오펑이 3.5% 상승을 했는데, 중국의 당국이 중국 자국 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,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,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를 제한하는 이런 규제를 갖고 있었는데, 요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 되게 매력 있어서 사고 싶은데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없게끔 제한을 하고 있는데, 그거를 조금 더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. 현재 요 상장 기업의 외국인 지분 총액을 30%로 제한하고 있고, 그리고 단일 외국인 주주는 10% 미만만 소유하게끔 요런 규제가 있는데, 요걸 이제 완화하겠다. 왜?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. 요즘 괜찮은 뉴스죠. 그러면서 일단 요 ADR 관련주들, 중국 ADR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올랐고, 이게 그러면 중국 증시도 호재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.